30살 예비 신부입니다. 남자친구는 3살 연상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400만 원 주얼리 세트 못 해준다고 해서 파혼합니다.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으로 준비했습니다. 일부러 자로 잰 건 아니고 둘의 상황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. 직장, 연봉도 비슷하고 집 살 때도 각자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 빼서 넣었는데 그 금액도 비슷합니다. 모은 금액도 비슷하고 결혼 비용도 반반 예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집안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예물로 차를 해줬습니다. 이사 가면서 신혼집과 제 회사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타던 차를 팔고 거기에 보태서 국산 신차를 계약했습니다. 아주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원래 차가 없던 남자친구가 매우 기뻐했고 저도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. 그에 반해 저는 결혼식이나 프로포즈에서 크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. 명품이나 결혼 핑계로 이것저것 사고 먹고 노는 거 안 했고요. 그런데 제 로망은 퀄리티 좋은 주얼리 세트였습니다. 귀걸이, 목걸이, 반지 같은 라인으로 맞추는 거요. 이 부분은 차 계약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. 차를 계약하고 며칠 뒤 주얼리를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. 제가 고른 제품은 완전 데일리는 아니지만 좀 꾸미는 날이라면 평소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남자친구가 약속한 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며칠 뒤로 약속을 미뤘습니다.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겠다 했습니다. 그런데 새로 잡은 약속날 또 급히 회사 일이 생겼다며 너무 미안하다 다음에 꼭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히 날도 잡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약 열흘가량이 늦춰졌습니다. 열흘 동안 남자친구를 못 봤어요. 2년 정도 만나면서 그 정도로 오랫동안 특별한 일도 없이 만나지 않은 건 처음이었어요. 이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. 어쨌든 주말이 돼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. 이제 주얼리샵에 가자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.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애 같고 남자친구가 먼저 가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데이트하는 내내 뭔가 회피하는 사람처럼 강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불편해 보였어요. 그냥 직접 물어봤습니다. 내가 고른 제품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냐고요. 그제야 그냥 주얼리는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.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. 이 결혼에서 신부로서 원하는 게 딱 400만 원이었는데 그걸 못 사서 서운한 건 둘째치고 차 계약 전날까지는 그래 그거 사자 하다가 딱 계약하고 오니 만남 피하면서 말 바꾸는 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.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힘들다고 말하던지 그리고 남자친구 수입이며 저축한 금액 등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예물로 못할 것도 아닙니다. 남자친구는 그런 비싼 액세서리 사봤자 하지도 못할 거 왜 굳이 사냐, 그걸로 집 대출을 갚자, 신혼여행을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. 앞서 말했듯이 충분히 평상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그럼 내가 해준 차도 취소하고 대출금으로 넣자 했습니다. 그러자 차는 어차피 둘이 같이 쓰는 거랍니다. 그런데 저는 회사가 가까워져서 결혼하면 오히려 지하철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. 또 차는 제 의견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게 남자친구가 고른 차입니다. 물론 같이 탈 일도 있겠죠. 하지만 제가 계약할 때도 그냥 남자친구 선물로 생각했지 침대 마냥 같이 쓸 혼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오빠가 안 해주겠다면 내 돈으로라도 사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자 왜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려 하냐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집 대출이 우선인데 왜 그깟 보석에 헛돈을 쓰냐고 합니다.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메리지블루에 걸리는 것처럼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합니다. 자기 말대로 하는 게 나중에는 잘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. 이날은 대판 싸우고 집에 갔습니다. 데이트할 때 먹거나 여행 갈 때도 과하게 구두쇠처럼 굴고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진 않았던 사람이라 더 당황스러웠습니다.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. 그럼 오빠 차도 취소하고 내 취향도 반영하고 가격도 좀 더 낮춰서 다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. 그러자 그건 절대 안 된다며 그깟 액세서리 못 사게 했다고 악감정으로 이러는 거냐, 사람 가지고 노는 거냐 하더라고요. 나는 결혼 예물 400도 못 쓰는데 오빠는 거의 4천 가까이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, 오빠 말대로라면 차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 대출로 넣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유치하게 싸웠습니다. 남자친구는 저에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어린애처럼 구냐,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니까 남들한테 과시할 게 그렇게 필요하냐 그러고요.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건 못 버리고 나한테만 근검절약을 강요하는구나, 정말 이기적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. 예물로 주도권을 쥐려는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. 그제야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 취미에는 1, 20씩 쉽게 쓰던 거, 최상급 용품들 한 번씩 지르던 거, 자기 기분 따라 돈을 쉽게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등 제가 외면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. 자기 회사 여자 동료들이 고급 호텔이나 명품을 인스타에 올리면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던 것도요. 저도 그런 과시적 소비 싫어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아내가 되면 저도 자기의 이중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였나 봐요. 결국 파혼 통보했습니다. 남자친구는 이게 말이 되냐며 난리였어요. 결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, 자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, 겨우 그 액세서리 때문에 결혼을 무른다는 게 말이 되냐,
차값이 아깝냐 등등. 저도 파혼의 발단이 주얼리 세트라는 게 어이없긴 합니다. 이렇게 파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. 이번 주말에 차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습니다.